여러분, 9호 태풍 바비의 경로가 또 바뀌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바비가 대만을 관통할지 중국 내륙 깊숙이 들어가 산샤댐 수계까지 영향을 줄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7월 10일 윈드 ECMWF와 JTWC 최신 경로를 보면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바비는 대만을 정면으로 관통하기보다는 대만 동쪽과 북쪽을 스치듯 지나 중국 동부로 향하는 흐름이 더 뚜렷해졌습니다. 이 변화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대만 산지를 정면으로 통과하면 태풍 중심 구조가 크게 흔들리면서 세력이 급격히 약해질 수 있는데 이번처럼 대만을 스쳐 지나가면 그 약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비가 대만에서 크게 힘을 잃지 않고 중국 동부 해안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JTWC 최신 경보에서도 변화가 확인되었습니다. 고태풍 바비는 한때 슈퍼 태풍으로 분석되었지만 7월 10일 기준으로 TY, 즉 태풍 등급으로 내려왔습니다. 현재 최대 풍속은 75노트, 돌풍은 90노트입니다. 초속으로 보면 최대 풍속 약 39m, 돌풍은 약 46m 수준입니다. 슈퍼 태풍에서는 내려왔지만 여전히 강한 태풍입니다. 그리고 진로는 더 분명해졌습니다. JTWC 기준으로 바비는 대만 북쪽 해상을 지나 중국 동부 내륙으로 들어갑니다. 이후 중국 저장성 안후이성 방향으로 북서진하다가 중국 내륙에서 점차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비가 그러면 결국 중국에 직접 상륙하면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이 아닐까? 맞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바비가 바다에서 약해지는 것보다 중국 동부 해안에 직접 상륙하는 시나리오가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그 이유는 먼저 중국은 이미 폭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광시성, 후베이성, 땅수성 등 여러 지역에서 폭우와 산사태, 강대류 피해가 이어졌고 사망자도 최소 15명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광시성에서는 저수지와 제방 일부가 무너졌고 수재민도 9만 명을 넘었습니다. 후베이성에서는 내우와 광풍, 일부 지역에 토네이도성 강대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깐수성에서는 산사태로 수십 명이 매몰되는 사고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미 비를 견딜 여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죠. 그리고 두 번째는 폭우 이후에 2차 재해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광시성 헝저우에서는 폭우로 뱀 사육장이 무너지면서 코브라를 포함한 뱀 수백 마리가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에서는 병원에 뱀독 혈청을 추가로 확보하고 주민들에게 야간 외출을 줄이라고 안내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침수 피해가 아닙니다. 홍수가 지나간 뒤에도 시설 붕괴, 산사태, 감염병, 동물 탈출, 뱀 물릴 사고와 같은 2차 재해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시진핑 주석이 2차 재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비가 중국 동부에 직접 상륙하면 추가 수증기를 밀어넣습니다. 태풍은 육지에 들어가면 바람은 점차 약해집니다. 하지만 비구름과 수증기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륙으로 들어간 태풍은 거대한 수증기 덩어리처럼 작용하면서 이미 불안정한 중국 대기와 만나 더 강한 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중국 기상대도 7월 9일 폭우 청색 경보를 계속 발표했습니다. 폭우 지역은 광시성과 광둥성 같은 남부뿐 아니라 랴오닝, 텐진, 허베이, 산둥, 베이징 동남부까지 넓게 퍼졌습니다. 일부 지역은 시간당 80mm가 넘는 강한 비와 내우 태풍, 우박 가능성도 제시됐습니다. 지금 중국은 남부만 위험한 게 아니죠. 남부는 태풍 10호 마의삭의 잔류 저기압과 계절풍 수증기가 남아있고 북부에는 냉하와 찬 공기가 내려오고 있으며 여기에 바비의 태풍 수증기가 동쪽에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세 흐름이 연결되면 중국 동부와 장강 하류, 산둥성과 버하이만 주변까지 폭우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내륙에서는 지진 변수까지 나왔죠. 7월 8일 쓰촨성 이빈시 가오현에서 규모 5.0 강진이 발생했고 전원의 깊이는 6km로 비교적 얕았습니다. 이 지진을 태풍 바비나 산샤댐 붕괴와 직접 연결할 단계는 아닙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미 폭우와 산사태, 저수지 붕괴, 뱀 사육장 붕괴 같은 2차 재해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여기에 지진까지 겹치면서 중국 내륙의 재난 대응 부담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7월 10일 윈디 ECMWF와 JTWC 기준으로 보면 한국의 직접 영향 가능성은 어제보다 더 낮아진 상황입니다. 바비의 중심이 한국으로 직접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대만 북쪽과 중국 동부 내륙으로 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이 완전히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태풍의 중심은 오지 않아도 태풍 전면 수증기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태풍 전면 원격 호우 또는 태풍 선행 강수, 프레데세서 레인 이벤트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은 태풍 중심이 멀리 있거나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도 태풍이 끌어올린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앞쪽의 장마 전선과 만나면서 먼 지역에 강한 비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